멋지게 써볼까? 네, 김커원입니다. 오늘은 사무행정에 대해서 한번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팁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네, 사무행정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편하게 옮기고요. 내용이 좀 많은데 최대한 중요한 것만 골라서 해드릴게요.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장표. 제가 설명드릴 때마다 직무수행 계획서의 기본 구조, 요거는 좀 익숙하시죠? 뭐 전편 인사기획 파트나 이런 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기에 익숙하실 것 같은데,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하실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전편에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력서라든지 이런 거 말고요. 직무수행 계획서는 직무에 대해서 상당히 깊숙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충 직무수행 계획서의 어떤 그 물음, 질문에 대해서 대충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는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직무수행 계획서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지원하는 그 직무의 전문가들이시라는 겁니다.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그 직무를 먼저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대충 쓰거나 좀 깊이가 좀 약하게 쓰시면 금방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무수행 계획서는 조금 더 그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이 좀 깊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사무행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조는 제가 늘 이런 구조를 좀 준수해라라고 하는데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소제목들 이렇게 보시죠. 소제목을 달아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데 읽는 사람이 편하게 하는 겁니다. 글이라는 건 내 중심에서 쓰시는 게 아니고요. 내 글을 읽는 사람의 편의, 이해를 도모하는 입장에 쓰셔야지만 잘 쓴 글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소제목을 다는 걸 저는 뭐 필수는 아니지만 추천드린다. 그리고 소제목을 달고 내용을 쓰고 소제목 달고 내용 쓰는 걸 보면 다 쓰고 나면 보기도 이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제목을 쓰는 거에 좀 신경을 써라. 이런 질문이 있더군요. 그럼 소제목을 뭘로 써야 돼요? 궁금해요. 뭐 어떤 뭐 표현 써야 되나? 사자성어 써야 되나요? 속담 써야 되나요? 이러는데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계속 읽고 수정하고 또 잘 썼다는 분 거 보시고 또 아이디어 얻고 이러셔야지만 또 멋진 소제목이 되겠죠. 자, 이 기준은 나중에 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 보시죠. 우선 사무행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NCS 사이트 가시면 이 사무행정이라는 카테고리가 나와요. 지금 제가 저도 NCS에 있는 그 PDF 파일을 다운받은 건데 정의도 한번 쭉 보시고요. 시간 세이브를 위해서 제가 정의를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체크를 해보실 게 뭐냐면 사무행정이란 뭐면 한 조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마 사무행정에 대해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수준까지 오셨으면 이 사무행정 또는 뭐 일반 기업에서 사무행정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뭐 경영지원 뭐 한 여러 가지로 부르긴 하는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무행정이라는 직무로 명확하게 부르기도 하죠. 이런 사무행정 할 때는 여러분들 이 특징, 여러분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특징들도 한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다? 예, 지원하는 기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데 사무행정 직무수행 계획서 쓰기 위해서는 사무행정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파 드셔야 됩니다. 그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사무행정이라는 건요. 자, 펜을 이렇게 보시면 건너뛰고요. 보시면 사무행정은 총 8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총 8개의 능력 단위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NCS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능력 단위 요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중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직무수행 계획서 쓰시는데 다만 사무행정을 저는 담당하고 있어요. 담당할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럼 사무행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뭐 성실하면 되죠. 이게 아니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8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NCS에서 이제 기준을 잡아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8개 능력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팁.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문서 작성 능력, 문서 관리 능력 등등 8개가 있는데 이걸 단어 그대로만 그냥 뭐 여러분 문서 작성 뭐예요? 그러면 대충 얘기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말고 문서 작성이란 어떤 뜻인지를 또 NCS 기준에서 쭉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수준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거기다가 직무수행 계획서 쓰시려면 그 정의와 문서 작성 능력에 대한 NCS의 정의와 여러분의 어떤 현재 능력, 그 특히 문서 작성 현재 능력,
뭐 어떤 뭐 자격증을 땄다든지 워드나 파워포인트를 잘한다든지 엑셀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적절하게 섞어서 직무 수행 계획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비단 문서 작성뿐만 아니라 관리, 뭐 지원, 뭐 환경 조성 등등 이 8개 능력 단위에서. 자, 이 페이지에서 기억하실 건 자, 사무행정 직무는 뭐죠? 예. 8개 능력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8개 능력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죠. 요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됐죠? 넘어갑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8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8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8개. 요 분류번호 그다음에 수준은 좀 뭐 알면 좋지만 여러분 현재 직무 수행 계획서 쓰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것 같으니까 기억은 하지 마십시오. 다만 요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능력 단위가 8개가 있다. 그리고 요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이 이 능력 단위 요소라고 이름을 칭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밑에 쭉 많죠. 각 능력 단위별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능력 단위 8개. 뭐의 능력 단위 8개? 그렇죠. 사무, 행정. 여러분들이 지금 사무행정에 관심이 있고 사무행정 어떤 기관의 사무행정 직무에 지원을 채용하는 지원 사이트에 지금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계속. 자, 8개가 있다. 이렇게 문서 작성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룹의 활용까지 있고 자, 여기서 이 페이지에선 능력 단위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문서 작성 능력 당신 문서 작성할 줄 알아요? 그럼 네 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문서 작성 능력이 있다라고 칭하냐 그러면 이겁니다. 하나, 둘, 셋,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세요. 예를 들면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문서 작성의 계획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계획하기. 또 문서 작성의 자료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문서 작성의 자료를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문서를 완성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문서 작성 좀 부탁해. 문서 작성 해봐. 뭐 아니면 학교 레포트 써봐. 다 문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문서를 여러분 당연히 쓸 수 있는데 NCS 기준 또는 기업에서의 문서 작성 능력이 있냐라고 얘기할 때는 이 프로세스를 시간별로 쪼갭니다. 문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하고 조사한 자료를 버릴 건 버리고 자료를 또 중요한 자료는 좀 정리하고 해서 문서를 계획해서 조사한 다음에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한 워드,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로 어떤 문서를 레포트란 문서를 작성하는 것 그게 딱 그래서 문서 작성 능력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오른쪽에 능력 단위 요소 4개죠. 4개. 4개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4개란 문서를 작성을 계획하는 거, 문서 작성을 조사해 보는 거, 자료 조사하는 거, 정리하는 거, 그리고 작성하는 거. 4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슬러 가면 이 문서 작성 능력 단위는 사무행정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라면 갖춰야 되는 8개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다. 문서 작성. 이해되셨나요? 이런 프로세스로 두 번째 능력 단위 문서 관리, 세 번째 능력 단위 자료, 뭐 네 번째 회의 운영 지원, 사무행정 업무 관리, 사무 조성 쭉 8개가 있어요. 이 8개의 능력 단위를 어떤 뜻이고 어떤 능력 단위 요소들이 주로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지만 그 전부를 직무 수행 계획서에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적재적소에 질문별로 여러분이 표현하는 것, 그 하고 싶은 내용별로 이 내용이나 단어들이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사무행정 직무 수행 계획서가 이 사람 심사위원들이 보기엔 이 사람은 직무 수행 계획서 사무행정에 대해서 좀 안 해. 해본 사람 아니야? 특히 여러분이 만약에 경력직인 경우는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경력도 있고 이런 자격이 있는데 사무행정 우리 기관의 사무행정을 좀 파악하고 있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리 여러분들의 직무수행 계획서는 차별화된 걸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이 문서 관리가 또 뭐 이 3개가 있고 이건 무슨 뜻이고 자료 관리가 이렇게 하진 않을게요. 다만 요 맨 첫 번째 거 예를 든 문서 작성 요 첫 번째 거 같은 프로세스니까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그러면 문서 작성 능력 단위 3개로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4개는 각각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좀 안 되시면 정리를 여기다 판서를 각각 해볼게요. 당신 어디 지원하세요? 직무 그랬더니 사무 행정 직무를 지원합니다 라는 거죠. 사무행정 직무 안에는 사무행정 직무를
당신이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뭘 쓸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여기 능력 단위라고 했죠. 사무행정을 할 수 있다는 건 몇 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NCS 기준 8개. 그 중에 예를 든 게 첫 번째 문서 작성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쭉 가서 8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8개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러면 능력 단위 중에 예를 들어서 문서 작성 능력이라는 건 어떤 걸 할 수 있어야지 문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지금 많이 나왔지만 4개, 4개의 능력 단위 요소가 있다. 4개. 예를 들면 그죠? 문서 작성 계획 또 문서 작성 자료 조사 쭉 나가서 완성 이런 식입니다. 자, 요거 이 하이어라키 이 흘러가는 거 잘 기억을 하세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궁극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직무수행 잘 안 써지긴 한데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무행정 직무를 계속 뭔 일을 하는지 찾아보셔야 되는데 사무행정 직무는 능력 단위 8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능력 단위 8개를 이해하고 잘 수행할 능력이 갖춰진 사람이 사무행정 직무에 적합하다. 그럼 이 8개 능력 직무는 무엇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중에 한 개를 예를 든 거예요. 능력 단위 요소 중에 문서 작성 능력이 있는데 문서 작성 능력 중에 능력 단위 요소가 4개로 구성된다. 즉 문서 작성할 수 있어요라는 사람은 이 4개의 능력 단위 요소가 필요하다. 문서 작성 계획할 수 있어야 되고 자료를 조사할 수 있어야 되고 조사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다 정리된 걸 작성할 수 있어야 되죠.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문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럼 4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4개를 가진 걸 또 쪼개요. 어떻게? 여기 4개 1번, 2번, 3번, 4번 있죠. 칭하면 여기 보시면 1번 문서 작성 계획이라 하면 이렇게 보세요. 문서 작성 계획이라 번호는 요거는 무시하십시오. 문서 작성 계획하고 이건 이 문서 작성 계획을 잘합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예, 저는 문서 작성 계획은 잘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문서 작성 계획을 잘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수행 중과라 그러죠. 팀이나 부서 내 외부에서 요청한 여러분들 시킨 업무 파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내년도 우리 회사의 어떤 인건비를 좀 분석해 주실래요?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업무가 여러분 떨어진 거죠. 이게 이겁니다. 요청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 아, 인건비를 내년도 파악한다? 뭐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문서 작성을 기한하기 위해서 일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언제까지 하지? 이런 걸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계획한 기한 일정 내에 협의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문서 작성 계획하기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걸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문서 작성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피해야 될 게 문서 작성 계획이 뭘까요? 할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그래서 계획하기니까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고 뭐 내일까지 하면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을 면접을 보시거나 직무수행 계획서를 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 아마추어구나 아니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아직 채용을 시켰을 때 우리 현업에서 내가 다시 가르쳐야 되는 아주 번거로움이 있겠구나 라고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위에 수행 준거대로 얘기를 좀 이렇게 해주시거나 쓰시면 라고 얘기합니다.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어떤 상황인지를 상사의 니즈, 필요를 파악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니즈에 따라서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요. 언제까지 보고하겠다, 언제까지 어떤 자료와 자원이 필요하다를 상사한테 말씀을 드려서 문서 작성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서 작성 계획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나 뭐 어떤 태도, 일에 대한 임하는 태도가 필요한지도 여기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지식, 어떤 지식? 문서 작성 계획하는 데 필요한 지식. 첫 번째, 팀, 부서의 업무 분장,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작성 절차도 알아야 되고요. 뭐 학교, 대학교에서 파워포인트 레포트 썼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조직마다 엑셀을 주로 문서 작성 툴로 쓰는 건지 또는 뭐 파워포인트를 쓰는지 한글을 쓰는지 등등 또는 문서 작성을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만의 특정한 어떤 절차가 있는지도 알아야지만 된다. 그리고 회사 내부 업무 처리 절차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작성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작성하기 전에 뭐 어떤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자결제 문서 시스템을 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문서 양식과 유형도 아셔야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지식이 있어야지만 문서 계획하기가 가능하다. 자, 문서 작성 계획하기에 어떤 기술이 필요하니? 라고 했더니 이렇게 요구사항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누구의? 주로 아마 여러분한테 업무를 시킬 상사의 어떤 니즈 요구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지만 문서 작성 계획을 세우겠죠. 일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건지, 뭐 언제까지 하다가 내가 마감을 안 짓고 하는 것까지 하고 또 누구한테 이걸 소위 전달해야 되는 건지, 일정 관리, 또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능력. 여기 디자인이라 하면 직무보다 다르겠지만 사무 행정에서 디자인이라 하면 뭐 포토샵을 다루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어떤 문서 자체에 어떤 같은 내용 전달이라 그러면 시각적 이미지를 적절하게 섞어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능력을 아마 말할 거라고 전 짐작을 합니다. 자, 문서 작성 능력 계획하기 위해서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셔야 이상적이냐 봤을 때 적극적 경청하는 태도. 여기서 경청이라 하면 이거죠. 상사가 회의실이나 어디 상사 여러분을 불러놓고 이러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런 자료가 있으니 언제까지 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라는 그런 말을 전달받을 때 경청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계획 준수하는 어떤 마감을 잘 지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 또 성실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걸로 제가 뭐 다른 걸 다른 하지 않겠습니다. 문서 작성 계획하기 능력을 갖추려 그러면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중요한 건 뒤에도 반복하겠지만 여러분의 직무수행 계획서에 요 내용들이 적절하게 여러분이 현재까지 준비해온 뭐 자격이나 기술이나 경험, 경력들을 배합시켜서 들어가는 게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이제 면접을 볼 상황이 주어진다 그랬을 땐 이런 질문, 유서 질문이 나왔을 때도 학교 다닐 때 레포트 잘 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요 내용들을 적절하게 문서 작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한테 그 문서 작성의 업무를 주시는 상사의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잘 경청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시는 게 심사위원들 보기에는 더 뽑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자, 다음 가보죠. 또 보죠. 문서 작성 자료 조사하기 해서 어떤 지식이나 기술 태도가 필요하니 쭉 있어요. 보시면 뭐 작성 자료 조사하기 위해선 매체 특성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뭐 정보를 비교 조사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도 있으셔야 되고 또 기술은 뭐가 필요하니 뭐 하는데 자료 조사하는 데 기술, 검색 능력 주로 이거는 인터넷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태도? 관찰, 수용, 꼼꼼함들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의 직무수행 계획서라든지 또는 자소서의 계획도 들어갈 수 있으면 참 금상첨화겠죠. 쫙 볼까요? 또 자, 문서작품 자료 정리하기는 어떤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하냐? 제가 일일이 읽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 뭐 지금 이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NCS라는 사이트, 국가표준 직무표준 능력 사이트에 가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내가 사무행정에 관심 있어. 또는 사무행정 직무수행 제가 막 날렸으네.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돼 여러분이 라고 하시면 사무행정이란 단어는 사무란 단어로 대충 아실 것 같고 행정도 아실 거니까 내 대충 쓸게 라고 하면서 그 양식 그 기관이 제시하는 양식에 막 그냥 쓰시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무수행 계획서는 여러분 선배들 즉 그 조직의 사무행정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여러분 직무수행 계획서를 검토하시기 때문에 즉 동떨어진 얘기를 뜬구름 잡는 얘기를 쓰시면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역으로 사무행정이란 뭐다라는 걸 지금 좀 복잡하지만 이해하기 복잡하지만 거꾸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가진 자료, 경력, 뭐 어떤 포부를 가지고 사무행정이 뭐라는 걸 공부하셨으니 둘을 합치는 거죠. 합쳐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쭉 또 문서 완성하기를 할 줄 알아요? 라고 하는 건 문서 완성하기 그냥 문서 다 써서 그냥 저장하기 누르고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 기술, 태도들이 있다. 뭐 어떤 규칙, 문서 같은 규칙. 실제 공공기관, 공기업, 공사 등에 가면 그 조직만의 또는 그 부서만의 문서 작성 규칙이 있습니다. 매뉴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암묵지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 팀에서 암암리에 적용되는 문서 파일 이름이라든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서 유형 특성, 업무용 프로그램 특성, 뭐 보고 절차 등등 쭉 이런 능력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런 능력들 다시 반복드리지만 이게 나의 어떤 문서, 여러분의 직무수행 계획서 또는 어떤 인터뷰 상황에서
나와주면 참 이뻐 보이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건데, 이 사무행정, 아까 여러분 쓰시는 거, 이 안에 8개의 능력 단위, 또 8개 능력 각각 안에 또 몇 개가 쫙 굳혀지고 있었죠. 이런 것들 통틀어서 이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것들, 문서 작성에 문서란 쭉 뭐 종이, 컴퓨터 등 도구를 활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고려사항이라는 것들이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및 관련 서류, 즉 여러분이 이 직무를 수행하게 돼서 담당자로서 할 때 어떤 자료와 어떤 서류들이 주로 여러분 일하는데 많이 접하게 되냐, 익숙하게 되냐, 그죠? 이게 첫 번째, 기한 문서 양식, 공문서, 사문서, 협조문증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두 번째, 행정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업무용 프로그램 매뉴얼, 이게 소프트웨어 정도라고 얘기하고요. 또 장비 도구는 컴퓨터나 뭐 복합기 등이 있다.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만 이런 걸, 요 관련 자료, 서류, 뭐 환경 도구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뭘 짐작할 수 있죠? 네. 여러분이 입사를 하게 되면 그 근무의 환경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장비 도구에 예를 들어서 뭐 지게차 아니면 뭐 중장비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업무를 하루 종일 뭐 9시간, 8시간 일을 하시는데 장비 및 도구가 지게차 중장비면 여러분의 업무 환경은 짐작이 되시죠. 이런 환경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주로 직무가 되실 거고 장비가 컴퓨터나 복합기다 그러면 이제 사무실 뭐 이런 실내 중심이 되실 거고요. 이 안에 소프트웨어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포토샵이라든지 또 특수한 어떤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직무 환경은 그런 걸 주로 써가면서 일하는 거다라고 짐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 행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무행정을 단어 그대로 그냥 사무행정이니까 뭐 총무 아니야, 경영지원 아니야, 사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얄팍하게 아시면 직무수행계획서가 그렇게 좀 뛰어난 직무수행계획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실제 직무수행계획서를 정말 현실적으로 잘 쓰신 분들을 보면 면접이나 인터뷰에 가셔도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답변에. 그럼 참 이 사람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한국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좋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사무행정을 여러분이 지원하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사무행정을 깊이 아시면 좋다 이겁니다. 정리할게요. 이게 제 오늘 강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보시면 여러분은 사무행정, 사무행정 직무수행 계획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사무행정이란 뭐냐라고 했더니 NCS 기준으로는 사무행정은요 보시면 1번부터 시작을 해서 뭐 2번 쭉 내려가서 여기 8번까지의 즉 8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능력 단위 중에 첫 번째인 문서 작성 능력을 할 수 있어야지만 사무행정 직무에 적합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문서 작성 능력을 잘한다는 건 뭐죠?라고 했더니 요 4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을 잘한다는 사람은 문서 작성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문서 작성 자료를 조사할 수 있어야 되고 자료를 정리해야 되고 정리된 걸 완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요 4개가 합쳐지면 그 사람은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4개가 충족이 되면 사무행정의 능력 단위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거다. 다시 거꾸로 사무행정을 잘한다는 사람은 8개의 능력 단위를 갖추고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문서 작성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왔다 갔다 헷갈리시는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만 이해를 잘하고 여러분이 계속 설명을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지만 여러분의 직무 수행 계획서가 좀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오늘은 문서 관리라든지 뭐 회의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뭐가 뭐가 능력 단위 요소인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맨 첫 번째 사무행정이 뭐다? 그리고 사무행정이 능력 단위 8개 중에서 첫 번째인 문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이 내용들이 지금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이 직무수행 이 계획서의 구조, 제가 매일 강조드리는 기본 구조, 이 기본 구조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기관 및 직무에 대한 이해를 써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떤 걸 쓸 것이냐라고 했을 때 뜬구름 얘기를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사무행정을 능력단 요소까지 다 이제 속속들이 파악을 하셨으면 기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땡땡 공사에 지원을 하는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시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기관에 대한 이해 및 더 특수한 건 직무죠. 사무행정이라는 직무가 딱 설정이 돼 있으니까 사무행정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두루뭉술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이 능력 단위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합을 시켜서 이 칸에 들어가 주셔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또 헷갈리시는 분에서 그러면 요만큼 뭐 눈에 보이기에 한 5줄 미만으로 쓰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 드리는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기관에서 요청하는 어떤 문서 양이 있겠죠. 그래서 그 양에 맞겠습니다. 다만 서론 부분이다 싶으시면 뭐 내용을 줄이거나 임팩트 있는 내용만 먼저 집어넣는 게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직무의 목표 및 추진 계획을 써라라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 또한 사무행정이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뭐 내가 제가 딴 자격증을 이용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직무 목표와 추진 계획을 이 곳곳에 이 내용들이나 지식, 기술, 태도들이 있죠. 이걸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여기에 넣어주시는 게 좋다. 여기까지 들으면 복잡하죠. 왜냐하면 사무행정도 이해해야 되는데 직무수행계획서에 맞추려고 그러니 그래서 직무수행계획서가 어떻게 보면 이직이라든지 그 지원을 하시는데 신입사원으로서 지원을 하시는데 제일 고난이도 문서가 됩니다. 제출하는 문서. 이력서, 자소서도 복잡하긴 하지만 그것들보다 직무수행계획서는 더 고난이도의 문서가 된다는 거죠. 나도 알아야 되고 내가 지원한 직무도 알아야 되니까 이걸 섞어서 써줘야 되니까. 결론 부분 뭐 포부 다짐 써라라고 하는데 여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건 너무 변별력이 없는 거고요. 이 사무행정의 깊이를 알고 내가 적합한 인재고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여기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정말 월등히 잘 쓰고 싶다 그러면 시간을 좀 두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도 계속 쓰고 벤치마킹하고 또 고쳐 쓰고 읽어보기 하고 피드백 받고 하면 좋아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직무수행계획서는 조금 더 깊숙하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일부분만 케이스 하나만 설명을 드렸는데 밑에 것까지 다 아시고 어떤 내용이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말 남들한테 술술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소화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자격증, 뭐 전공, 경력 등을 배합시켜서 여기 직무수행계획서, 사무행정, 양식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직무수행계획서 중에 사무행정에 대해서 쓰셔야 된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사무행정이 어떤 거고 이걸 어떻게 직무수행계획서에 좀 녹여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첫 번째 하실 건 사무행정이 뭐다라는 걸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특히 사무행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핏 보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깊이 파면 팔수록 체계화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가 됩니다. 두 번째, 사무행정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이력서나 자소서 쓰신 게 있으시다 그러면 이것과 섞어야 됩니다. 적절하게. 그리고 섞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를 뭐 전문가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좋고 계속 써보시고 친구들한테 한번 읽어보라는 것도 좋습니다. 써서 초안 직무수행계획서를 만드시고 계속 또 그걸 읽어보시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면접 준비랑도 연결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면접이 상당히 직무 중심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신입사원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직무수행계획서를 공부하시고 직무수행계획서를 풍부하게 특히 사무행정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면 현장에 가서 면접에 가서 풍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님 저기 뭐 소프트웨어 중에 뭐 땡땡 뭐 파워포인트를 어느 정도 하시나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네 할 수 있습니다. 전 자격증 뭐 파워포인트 땄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사무행정 직무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걸 적재적소에 섞어서 대답을 하시면 저 사람은 우리 채용을 해서 우리 팀에 데리고 오면 내 밑에 내 부하 직원으로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업무의 과부하를 저분이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또는 문서 작성이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예, 워드로 치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네, 첫 번째는 문서 작성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 계획이라 함은 저한테 문서 작성을 하달하는 그 상사의 니즈를 잘 듣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상사의 어떤 니즈를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게 저 사람 내가 업무 시키면 집중해서 듣고 내가 하는 의도가 뭔지를 캐치하려고 노력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이렇게 되셔야지 막 문서 작성 능력이니까 문서만 작성하니까 내가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자들과 변별력이 적어진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그 안에서 사무행정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또 다른 직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